원숭이띠 올해 2024년 3제가 나가고 2025년이 되면 지금까지 고생했던 이 10년의 잃어버린 시기를 보상받을 일이 생기니까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셔서 끝까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AI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원숭이띠는 사실 2024년 9월이 얼마나 특별한 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작은 도전이 이렇게 모여서 큰 변화 그리고 기회를 가져다 줄 굵직한 터닝포인트가 분명히 되거든요. 자, 제 주변에 원숭이띠 참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가 힘들어? 하고 물어보면 좀 달라요. 가진 재주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원숭이띠들이 힘들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는 참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렇게 주변에서 이것도 좀 해봐라, 저것도 좀 도와달라,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고 잘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안 해요. 40대 초반 중반부터 원숭이띠들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보여주길 좋아하니까 그냥 멋으로 살다가 이제 내가 뭘 잘할까 하는 이 생각을 하는 시점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당연한 거겠죠. 이분들이 워낙 예민하고 영리하고 재주가 많으니까 그 인내의 시간이 너무 고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하필 삼재에 걸려 있어요. 그나마 악삼재가 아니니까 이걸 제가 더 쉽게 좀 풀어드릴게요. 산에서 막 이렇게 배고파서 먹이를 찾다가 뒷발에 덫이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덫이 되게 허술해. 그래서 금방 빠져나갈 줄 알고 자꾸만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자, 근데 그 덫이 벌써 3년이 다 되었어요. 몸부림을 막 치다 보니까 그 지긋지긋한 덫이 이제는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원숭이띠 분들은 그게 끊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 사람고생, 구설수에 산전수전 다 경험해 보시고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이 80%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20%만 이 시기에 엄청난 확장을 하셨거나 돈을 좀 많이 버셨을 수도 있고요. 나머지 80%는 정말 죽을 것 같다,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런 생각만 많이 드셨을 거예요. 심지어 안 좋은 결심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삼재 시기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보니 이분들이 조금 끼도 많은 사주이기도 하지만 워낙 수단이 좋거든요. 말도 잘해, 감각도 좋아, 사람한테 잘해, 또 빠지는 게 크게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정점을 딱 찍어요. 근데 이 정상이 있으면 내리막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잘 못해. 그래서 못 견뎌. 자기 자존심에 남을 이겨야지 된다, 자기가 출세를 하려고 하는 그 승부욕도 띠들 중 아마 가장 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 쪽, 연예인 쪽 이런 쪽의 종사자분들도 많은 거고 또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아요, 이분들. 그리고 그만큼의 승부욕도 강하단 말이에요. 내 사업, 영업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직 혹은 서비스업 쪽에 종사하시는 이 원숭이띠 분들이 3년 동안 큰 타격을 사실 많이 받으셨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단순해지는 게 몸을 사용할 땐 그냥 몸만 피곤해서 하루 자고 이렇게 일어나면 피로가 풀려서 잘 지낼 수 있는 건데 돈이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장사가 없어요. 왜냐면 돈이 사람을 죽이고 돈이 사람을 사실 살립니다. 이건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조금 아픈 거는 내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치료하면 되거든요. 그때부터 내 몸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몸도 건강해지거든요. 하지만 이 돈 때문에 한번 시달리게 되면 답이 없어요. 대부분 이 돈 때문에 진짜 죽고 싶은 마음까지 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까지 잘 버티신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와도 크게 흔들림이 없으실 거라고 조심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이지 이렇게 힘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도 않고 버텨주신 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그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될 테니까 지금부턴 좋은 것만, 희망적인 것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나이별에 맞게 3제 마지막을 잘 보낼 수 있는 이야기도 좀 해드릴 테니까 그 전에 내 안 좋은 운을 좋게 해주는 가장 좋은 개운법이 있어요. 같은 띠에게 희망의 말, 격려의 말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내가 나에게 말하듯 다독여주세요. 조금 내 안을 풀어주시라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했던 응원들이 그런 메시지가 다시 나에게 행운으로 돌아오는 이런 신기한 경험도 느껴보실 수가 있으실 거니까요. 진짜 뭔가가 바뀔 테니까 꼭 해보세요. 바뀝니다. 자, 그럼 부자유곡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모임이나 스터디 그룹에 나가면 원숭이띠 분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올해 갑진년 용띠와 원숭이가 합이 들면 좋다고 들었는데 야, 이거 뭐 다 거짓말이네? 라고 저한테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부터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삼재잖아요.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까지가 힘든 거예요. 이미 이 2년 전부터 힘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가 합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용히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마지막 해의 삼재가 가장 무서워요. 이 소리치고 나간다는 삼재이기 때문에
이 40대에 계신 이 원숭이띠 중에 엄청난 고비들을 넘어왔을 거거든요. 작년에 눌삼재에다가 올해 날삼재에 나가는 수에도 그렇고 호수에 지금 겹쳤는데 지금 나이가 45예요. 자, 그럼 딱 반에 걸쳤어요. 한 가지가 좋으면은 한 가지가 안 좋고 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인생사이란 말이죠. 근데 이 45세 이 원숭이띠 분들은 나가 안 들어와. 그냥 탁 깨진단 말이에요.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뭔가 하려다 보니까 안 힘들까요? 그 깨진 걸 붙잡고 뭔가를 또 하려다 보면 사실 고통스러워요. 이걸 또 해야 하나? 안 하자니 뭐 투자한 게 아깝고 새롭게 하자니 나이도 중년으로 들어왔고 또 이분들 예민하고 생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거든요. 자 그래도요 조금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올해 이제 나가고 내년수 되면 4보다는 6이고요 6보다는 7이 좋아요. 40대 지금 무너져 버리면 그때 가도 더 힘들잖아요. 인생 100세 시대인데 이제 어려운 건데 40대 이 멘탈만 자꾸 흔들림 없잖아요. 무조건 버텨보세요. 그럼 40대부터 고생한 그 기간을 50대부터 노후까지 보상받는 일이 무조건 생깁니다. 지금 40의 중반에 있는 원숭이띠 분들은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아마 보이실 거고, 지금 뭐냐면은 본인 길들을 찾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 보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번 참아보시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삼재가 지나면 어떤 운들이 작용을 해서 이 상황이 원숭이띠들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변동운이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묶여있던 자금들이 이동을 합니다. 맞아요. 뭐 집, 상가, 토지 등 뭔가 묶여서 지금껏 골칫거리였다면 그 상황이 서서히 이렇게 풀리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부동산 업자가 매매를 해야만 이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내 주변에 귀인 운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내가 모르는 뭐 돈, 뭐 눈먼 돈들 있잖아요. 뭐 세금 혜택을 갑자기 받거나 보험금이 들어오거나 혹은 뭐 로또가 맞을 수도 있겠죠. 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던 뭐 100만 원짜리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눈먼 것들이 자꾸만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크지 않아도 이런 게 자꾸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좀 풀리기 시작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꽁꽁 얼어있던 운은 한 번에 확 풀어질 수가 없어요. 먹는 고기가 3년 동안 냉동실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금방 녹나요? 그렇다고 전자레인지에 해동시키면은 맛없어요. 그죠? 서서히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꽁꽁 붙어있던 운들이 풀릴 때는요, 내 몸이 아프거나 가족들 중에 누가 다칠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서히 풀리게 되면은 그냥 눈 녹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촉하거나 급한 성격의 원숭이띠 분들 급해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원숭이띠 분들은 제가 이 말을 왜 들었냐 하면요, 원숭이띠는 좀 거만해요. 다 알아요. 이분들은 터지려면은 잭팟 터지는 걸 좋아하지 잔잔하게 들어오는 것은 이게 뭐야, 뭐 만족을 잘 못해. 감사는 약한 거죠. 고맙습니다 해야 하는데 어라 뭐야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끝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은 운이 들어왔다 그냥 나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숭이띠는 이 거만함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성향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냅두고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고마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거 안 하잖아요, 나중에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지금도 분명 그런 분들 있으세요. 자,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내가 거만한 성격이라는 거를 일단 알고 생각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지만 돈이 안 새요. 그래야지. 원숭이띠들은 돈을 못 모는 거예요. 잘 버는데 그거는 내가 거만하고 내가 지금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자꾸 하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분들 지금 뭐냐면 7월 8월 이 여름만 조금 지나가면 내가 투자한 것들, 흔히 말하면 씨 뿌린 것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수확하는 시기가 추석 이후가 되면 행복한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가을에는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각 나이마다 마지막 삼재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956년 69세 병신생은요, 날삼재 9수가 겹치는 해예요. 그래서 조금 좋지 않은 해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병신년 원숭이띠는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하기 때문에 나 잘난 거 알겠는데 그거 그만 티내시라고요. 그냥 겸손하게 고맙습니다. 날삼재임에도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막혔던 것이 풀리는 해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시기에는 자녀 문제나 본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수 있어요. 퇴직, 자녀 독립, 건강 문제 등이 중심이 되는 시기이고요. 자, 그래서 개움 첫 번째, 이 시기에는 지나치게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재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큰 투자는 피하고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기예요. 나눔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더하는 것도 삼재를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아요. 나보다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만 돕기만 한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가족과의 화목이 삼재를 이기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이 운을 좋게 하고
삼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다음은 1968년 57세 무신생은요. 이 무신생 원숭이띠는 성주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년을 주기로 27, 37, 47, 57, 67, 77세 등에 들어오는 대운을 성주운이라고 합니다. 이 운은 10년을 길하게 살 수 있는 운이고요. 뭐 하늘과 땅, 사람이 돕는 길한 해예요. 그동안 어지러웠던 것들이 안정되고 자리를 잡으면서 탄탄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요. 금전운과 명예운도 올라가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실행한다면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신생은 첫 번째 개운법은요. 운이 안 좋다고 느껴지면 여유가 있으면 해외여행을 좀 가거나 바닷가 도시 뭐 해운대라든지 서해안, 뭐 동해안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곳을 여행하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은 아침 저녁으로 호수를 걷던 한강을 뛰던 물과 가깝게 하던 것도 좋고요. 물과 물 사이를 건넌다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는 전에 안 좋았던 부분을 이제 끊는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과 관련된 기운이 금전과 직장운을 좋게 한다고 믿고 있기에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서 혹은 여행을 하면서 재물운과 안정을 잡고 이렇게 빌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기운법은 정리정돈을 잘 하고 특히 이 현관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기운법, 삼재 기간에는 특히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투자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재정 관리를 신중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980년생 45세 경신생은 경신생 원숭이띠는 끼가 많고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무대 체질이에요. 이 결단력이 좀 약해요. 근데 좀 우유부단한 것도 있고 마무리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점만 잘 보완한다면 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갑신년에는요,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움직이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개묘년에 힘들었던 만큼 올해에는 운이 차고 올라갈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봐도 좋습니다. 자, 사람으로 인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운이 상승한다고 마구잡이로 일을 벌이기보다는 이 한두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도 더 많은 결실을 분명히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건데 이 삼재의 마지막 날삼재 해에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자, 개운법 첫 번째는 빨간색 또는 검은색 실을 이렇게 왼쪽 팔목에 묶는 것이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이렇게 미신이 좀 있긴 있어요. 두 번째는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책을 좀 읽거나 명상을 통해서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는 게 좋아요. 이는 가정 내 문제 해결에도 분명히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개운법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보는 것이 운을 좋게 만듭니다. 특히 이 경신생은 남을 업신여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 삼재 날 삼재는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자녀나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고요.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 삼재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12년 33세 임신생은요, 임신생 원숭이띠는 잘 되고자 하는 욕심보단 잘 보내자는 마음으로 사는 게 좋은 해예요. 대운이 들어오지만 좀 고달픈 시간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운의 기운이 뒤집혀서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냥 이 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이직이나 이사 그리고 금전거래 삼가는 게 좋고요. 신중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지내는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좀 필요해요. 직업적인 안정과 가정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기이고요. 삼재의 마지막 해에는 지금까지의 노력의 결실을 맺히거나 새로운 변화의 문턱에서 준비한 시기가 바로 올해가 될 거예요. 개운의 첫 번째 방법은요, 일과 가정의 균형이 중요한 시기예요. 이 철학적으로 균형의 미덕을 지키는 것이 운을 안정시키는 이 핵심이 되고요. 업무와 가정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적지 않게 이 중간을 유지하는 게 첫 번째 개운법이 될 거예요. 30대에는. 자,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명상이나 이게 자연 속에서 산책을 통해서 정신적인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마음이 힘들 때면요, 산속에 사찰을 가거나 계곡이 있는 이렇게 산을 가는 것을 좀 적극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이 삼재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재정 관리가 필요하고 아껴 쓰셔야 됩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욕망을 절제하고 필요 이상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은데 모든 이 싸움의 원인, 이 씨앗은요, 금전이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좀 덜 하고 싶고 내가 예민해지는 거를 좀 막고 싶다고 한다면은 아껴야 돼요. 절약해야 돼요. 마지막 날삼재 30대 원숭이띠한테 개운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껴 쓰자. 2024년은 원숭이띠들에게는 삼재의 마지막 해, 끝 삼재예요. 일반적으로 첫 해는 들삼재라고 하고요. 이 둘째는 눌삼재라고 해서 어려움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예요. 이게 2023년이었고요. 셋째 해, 날삼재는 점차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여겨지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게 이 끝삼재, 날삼재거든요. 이제 서서히 삼재 영향에서 벗어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려운
어려움은 성장의 밑거름이었어요. 삼재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기, 불확실한 상황, 감정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시기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은 성장과 변화를 위한 준비의 하나로 속해요. 내가 삼재 기간 동안 겪었던 좌절과 어려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이게 스스로를 단련하고 더 강한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이 기회였거든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실수와 실패,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지혜와 교훈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큰 자산이 분명히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재를 벗어났다고 방심하지 말고요,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롭게 나아가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삼재의 마지막 해가 지나가면서 느껴질 수 있는 해방감과 안도감은 충분히 즐기되 계속해서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숭이띠들의 길이 빛나는 성공과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북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